드디어 대한민국이 광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광복한 대한민국의 발전과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었는지, 민주주의가 꼽히게 되고 경제가 발전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전체 과정이고요. 그런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제강점기 하에 있던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광복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걸 위해서 오늘 할 것은 8.15 광복합니다. 드디어 광복이 일어납니다. 아주 힘든 시대를 겪고 나서 36년간의 일제강점 시대를 겪죠. 그 광복 후에 분단의 과정, 우리 지금 남북이 분단돼 있잖아. 어떻게 해서 분단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 광복 후 생활 모습에 대해서 들어갈 겁니다. 광복 몇 년?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보통 원폭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원폭으로 되기 전에 먼저 우리나라, 우리 조상들의 끈질긴 노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나라가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되든 말든 있으면 아무도 신경 안 쓰겠지요.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거는 나라 안팎에서 독립을 위한 노력이 계속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광복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하나가 유지되어 있는 거겠죠. 자, 노력. 먼저 나라 안에서는 건국동맹이 이제 조직이 됩니다. 1944년 8월 10일 여운령이라는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들어가고요. 여운령은 좀 이따가 나중에 계속 나올 건데요. 김구하고 여운령하고는 지금 건국할 때 계속 나와요. 독립운동 건국할 때 계속 나오는 분이기 때문에 생각하고 있어야 돼. 이름이 조금 김구 아저씨처럼 익숙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자, 여운령이 비밀 결사단체인 건국동맹을 만듭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조직을 했고요. 건국을 위해서 동맹 조직했는데 사회주의 성격이 조금 강하긴 한데 이렇게 조직이 됐고, 그 다음 두 번째 요거는 광복군 할 때 있었어요. 조금 아쉽게 8월 18일 날 작전 계획이 됐는데 일본이 생각보다 빨리 항복을 했다 했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무력단체인 광복군에서 국내 진국 작전 계획 서울을 먼저 수복하려고 했죠. 그게 8월 18일에 이런 계획을 계속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세워지는데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노력을 했다라는 단체가 있었는 거고요. 요것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원자폭탄 있죠. 연합국의 승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8월 6일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집니다. 리틀보이라고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원폭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원폭을 맞고 나서 거기 원폭 떨어지기 전에도 연합국의 승리가 미국의 승리가 예견돼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한간의 말을 빌리자면 원자폭탄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를 실험하기 위해서 조금 더 빨리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라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원폭을 터뜨리고요. 그 다음 원폭이 터뜨린 다음에 소련이 보니까 지겠네 싶어서 8월 8일 일본에 전쟁 선포합니다. 이것 때문에 조금 들어가는 것도 있어. 우리가 분단되는 거. 자기들이 소련이 봤을 때 요거 이길 싸움이다. 우리는 승전국에 들어가야겠다 하면서 발을 넣습니다. 8월 8일. 그 다음에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집니다. 원래 떨어지려고 했는 다른 장소가 있었는데 거기 구름이 끼었어요. 그래서 나가사키에는 이제 사람들도 많이 있는 곳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별로 안 터뜨리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기름이 다른 곳을 찾을 만큼의 기름이 없었기 때문에 떨어뜨린 상황이죠. 그래서 히로시마나 나가사키 원폭, 팻보이라고 통통한 다른 종류의 원폭을 떨어집니다. 요거 두 개 붙고 무조건 일본이 우리는 항복입니다 하고 손을 놔버립니다. 하면서 8월 10일 날 일본이 항복 의사를 전달합니다. 연합국 측에. 그 다음 8월 15일 날 완전히 항복 선언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8월 15일 날 급박하게 우리가 광복을 이루게 됩니다. 그 다음 교과서에 보면 만세하는 110쪽에 있는데 그건 언제냐면 8월 15일 날 한국 선언이 됐는데 이제 퍼지는 거는 8월 16일 날 퍼집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미 건국동맹이랑 이제 질 분위기잖아. 그래서 일본이랑 건국동맹이랑 해서 일본 사람들이 무사히 조선 땅을 나가는 대신에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운동가들을 다 나오게 하고 3개월치의 이제 조선 사람들이 먹을 식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딜을 많이 해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8월 18일, 8월 16일 바로 다음 날 형무소 앞에서 이제 해방이 되어 있는 만세 사진들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이유로 우리가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광복 맞이하게 되는데 먼저 광복할 때 우리 단체가 있겠죠. 당연히 건국위원하는 단체가 있을 거예요. 그런 건국위원회가 아까 나왔던 여운령, 건국동맹 조직한 여운령에 의해서 중심으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이제 조선이란 나라를 세워야 되잖아. 완벽히 세우기 위해서 자주국가 건설을 위해서 만듭니다. 치안 행정 담당 그런 사회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 독립국가 건설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 친일파를 제외하고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서 같이 나라를 세우는데 여러 가지 영향력을 끼쳐요. 이런 것처럼 자주국가 건설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 한 노력이죠. 이거는 미국에서 니들 착하니까 나라 세워. 연합국에서 착하니까 니들이 세워 이러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하고요. 이때 이런 준비 과정에서 충분한 능력이 발휘가 됩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이제 무장 해제 담당한 소련과 미국에서 건국준비위원회에 그만한 많은 힘을 실어주지는 않아요. 나중에 되면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자기들 미군정 이렇게 하기 위해서 조금 요기 약화시키고 자기들 파워를 더 세게 하는 것들도 조금 있긴 있지만 어쨌든 건국준비위원회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조직해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국가 건설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무장해제 담당을 해야겠죠. 지금 전체 우리나라 한반도에 누가 와 있습니까? 일본 군인과 일본 사람들이 많이 와 있죠. 그래서 일본 군을 무장해제해서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는 일을 하기 위해서 소련과 미국에서 3·8선 기준으로 내려와서 무장해제를 합니다. 이거가 분단의 시발점이 됩니다. 조금 마음 아픈 현실이긴 한데요. 자, 보면 왜 이렇게 나눴을까 하는 생각이 들겠죠. 이거는 먼저 미국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생각이랑 조금 다르죠? 미국이 얘기했어요. 미국이 어디 있었냐면 오키나와랑 필리핀에 있었거든요. 거기서 오려면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언제 들어오냐면 미국은 9월 8일날 나중에 들어오거든요. 한 달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때 동안 만약에 먼저 딜을 안 하면 소련이 바로 위에 있잖아. 와서 전체적으로 다 공산화를 시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소련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니들 우리 3·8선을 나눠서 밑에는 우리가 할게. 우리 덕분에 이겼으니까. 맞지? 원폭 때문에 이겼으니까 우리가 할게. 위쪽에는 니들이 무장해제 담당해. 라고 3·8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면 원래 처음에 3·8선을 나누면 북한 땅이 더 많아요. 그래도 3·8이라고 그냥 자기들끼리 편하게 임의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3·8선. 이렇게 북한 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얘기하는 서울, 인천, 부산 같은 큰 항구들, 도시들이 남한에 많기 때문에 딜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소련이 좋아, 알았어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한 나라에서 무장해제를 했으면 소련에서 쫙 있으면 공산화가 됐을 거고 미국에서 쫙 있으면 자본주의와 우리 민주주의가 됐을 거죠. 근데 자본주의가 됐을 건데 뭐냐면 반반 나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요 위에는 사회주의, 요 위에는 뭐 자본주의가 들어오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슬프죠. 8월 10일 날 확정이 됩니다. 반반 나눠서 니는 위쪽, 우리는 밑에 거 할게 라고 반반 되는 거지요. 그래서 조금 마음 아프지만 이렇게 무장해제를 했다, 분단이 됐다 그랬고요. 미국이 9월 8일이지요. 9월 8일 들어오기 전에는 여기 누가 있어야 돼? 일본인이 아직 있죠. 친일파들 있죠. 그래서 9월 8일 들어오기 전까지 친일파 일본군이 자기들이 다 어느 정도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잘라내는 그런 소련은 바로 들어왔기 때문에 친일파를 거의 다 쳐냈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했는 좀 아쉬운 면들이 있는 그런 무장해제 단이고요. 그 다음 생활 모습. 일제가 끝났으니까 어떻게 됐을까? 광복을 했잖아. 그러면 일제시대에 밖에 나가 있던 사람들 힘들어서 또는 강제징용 했던 사람들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겠죠. 다 돌아오지 않고 일부도 돌아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고요. 학교에서는 이제 드디어 우리말과 한글, 우리 역사를 배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요게 요번에 거 광복에 대한 겁니다.